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권 개입 의혹에 이어 무주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관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전북의 선거구 셈법이 복잡합니다. 중앙선관위 안에 따르면 10석이 유지되지만 여야 개선안에 따르면 최대 3석까지 줄어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무주군의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광산 이권 개입과 자금 세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문제의 인물이 무주군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보도합니다. 주변 인물들은 구체적인 증언들을 내놓고 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2017년 무주군청의 청원경찰 채용 공고문입니다. 이 채용에는 모두 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무주에서 광산 개발에 관여하고 당시 황정수 군수의 측근으로 불려온 박모 씨가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야에 대한 이력서다 하면서 이제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황정수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검증했으니까.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박 씨가 직접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건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면 그 자리에 들어가도 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놀랬죠. 저는 그런 거 옆에 듣고. 여기에 더해 박 씨가 군청의 승진이나 전보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수첩에 박 씨가 동그라미와 X를 친 것을 봤는데 이것이 인사 개입 증거라는 겁니다. 무주군 공무원 노조 대표는 승진 대상자 명단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유출되고 결과가 임의로 변경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이 쭉 나와 있었고 제가 본 서류에서는 정확하게 그 대상자 중에서 삭선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을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이에 대해 박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없는 서류들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다이어리도 없어졌고 일정 얘기하는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저하고는 전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경찰이 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무주 지역에 의혹이 불거진 지는 반년이 넘은 가운데 경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해 전북대 총장 선거는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때문에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당시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이 지난해 10월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A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시 총장이던 이남우 후보 비리와 관련해 묻고 싶은 게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사관은 이후 교수 2명을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첩부 수집 사실을 알렸고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특정 후보 내사 사실이 선거 직전 공개된 게 미심쩍다며 경찰과 A 교수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아니면 그 경찰 개인이 알아서 와서 조사를 했느냐 이걸 밝혀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지능범죄 인력까지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당초 약속했던 수사 기간을 2주나 넘겼습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선을 그었고 광범위한 수사보다는 수사관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혐의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구심 이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결정적인 거를 지금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한 경찰의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경찰의 오랜 수사 결과는 증거가 없다는 말뿐이어서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음 총선이 1년 남짓 남았는데 여야의 선거제 개혁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라면 도내 10개 선거구는 유지되지만 새 선거제도는 2석 감소가 예상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를 나눌
기준 인구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인구가 기준으로 하한 13만 6천, 상하는 27만 3천여 명입니다. 같은 기간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도내 지역구는 김제, 부안 13만 9천여 명, 10개 모두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현재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도내 10개의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현행 선거 제도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지역구를 43석 줄이는 야당안은 인구 하한을 15만 6천여 명까지 높이게 돼 도내 지역구 2곳이 줄 수 있습니다. 지역구를 53석 줄이는 민주당 안은 인구 하한이 17만 2천여 명으로 더 높아져 의석 감축이 3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도내 지역구가 더 줄 수도 있다는 전망에 차라리 현행 방식대로 총선을 주장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어 당장 선거제도 개혁 훼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성 약화를 걱정하면서 기존대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역 대표성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함께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이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선거국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셈법만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정부가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어서 전북 출신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7, 8명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의 입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각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달쯤 이뤄질 전망이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전북 홀대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대략적인 윤곽을 내놨습니다. 도의 일자리 모델은 기업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진 여부는 투자 기업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3가지입니다. 우선 지자체와 기업 간의 합작법인을 만드는 광주와 달리 자동차 대기업의 직접 투자를 전제로 한 방안입니다. 첫째 안은 기업의 책임 경영은 가능하지만 노사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또는 이 군산 공장을 기존의 자동차 생산이 아닌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컨소시엄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 경우 대규모 일자리 확보가 가능할지 또 원활한 운영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세 번째는 선박블록 제공을 전제로 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조선업 상생 모델입니다. 군산에서는 이미 협의체를 꾸려 일자리 추진의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도 흔쾌하게 참여를 좀 해주셨고 좀 더 편안하게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 모델 모두 기업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투자 기업이 없으면 뜬구름 잡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존 설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기업이 대안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기관들 또 이렇게 부처 또 청와대까지 지원을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에 각 기관에서 전북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결국 군산형 일자리의 올 상반기 추진 여부는 정부가 얼마나 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입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취득세 수백만 원을 더 내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황당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허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4년째 이곳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28일 익산시로부터 안내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득세가 적게 매겨졌다며 260만 원가량을 더 내라는 겁니다. 내야 될 세금이라면 그 당시에 부과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냈겠죠.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내라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럽죠.
단지 내 350여 세대에 매겨진 세금은 누락된 취득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9억여 원. 아파트 조합에도 9억 원가량을 부과해 모두 18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총 공사 금액 가운데 393억 원가량이 적게 신고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약간 1,500 공사라 치면 300억, 400억이면 거의 3분의 1, 4분의 1에 넘는 숫자인데 그것을 실수했다고는 말이 안 맞잖아요. 주민들은 조합장과 시행대행사가 비리를 숨기려고 공사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돈을 빼먹다 보니까 그놈을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없죠 하고 그냥 딱 빼먹고 무시를 해버린 거지, 조합원들을. 익산시는 감사원 지시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세 처분을 감사원 처분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조합원들은 행정소송에 나섰으며 주택조합장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주 지역 생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가 지난해 전주 지역 생활 인구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93만 6천 명, 최대 12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이 기준인 특례시 지정에 정부가 전주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상당수 학교 이름이나 교가 등에 일제 잔재가 남아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가 대부분이 일제 당시 행진곡풍이고 일부는 일본식 지명을 그대로 딴 학교 이름을 쓰고 있어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흔적 지우기가 필요하다며 교가 바꾸기 등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50여 학회와 8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반헌법적이라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5.18 망언을 비난하고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임실 주민 1,500여 명은 임실 국민회관에서 걸기대회를 갖고 임실에 오염토양 정화업체를 허가한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임실군은 업체가 오염토사를 반출하지 않으면 진입 교량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 결의하나 방용승 대표와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이번 행사는 새해 첫 남북 민간단체 교류 행사로 민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진료비를 깎아준다며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순창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50살 A씨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들을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시킨 뒤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논란이 여전합니다. 전북농협검사국은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명부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도내 조합 5군데에 조합원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재조사 후 22일부터 26일 사이 수정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원화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전북 지역 대상 유치원 15곳 가운데 12곳이 거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